예, 반갑습니다. 비가 철철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번 할 이야기는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서 분노한다입니다.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서 분노한다. 즉 성범죄에 있어서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서 분노한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 성범죄에 관해서 분노하는가?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3대 욕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에 공통된 3대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있어서 성범죄의 국가서 배상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성범죄라는 것이 뭐냐? 바로 먹고 자고 하고, 이 하고의 으뜸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들에게 네가 다음 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죽을래? 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현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며 국가의 현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며 모든 단체의 현재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에서 국가가 함정을 팠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바로 사법부 주식회사의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뭐냐?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 뭐라고 신고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 단지 너는 죄인이야. 왜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바로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유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주식회사의 돈벌이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바로 5만 명이나 되는 로스쿨 변호사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가 고위공직을 지냈다든지 또한 검사나 판사를 하고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에서 있으면서 재산을 축적을 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축적해놓은 상태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없는 죄를 이용해서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변호사보다 지금 변호사는 수십 배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대 30대 애들이 로스쿨에 가서 시험만 쳐면 누구나 변호사, 검사, 판사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년에 2,700명씩 뽑아져 나오는 이 변호사들을 어떻게 먹인 살린단 말입니까?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범죄가 없으면 밥을 굶는 존재들입니다. 범죄가 있어야만이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범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경찰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신고 내용을 보여주라. 이러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우리 맘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발이 들어왔어. 너는 죄인이야. 나는 종이 한 장 본 적도 없는 상태로서 재판정에 서야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재판정에 섰느냐? 신혼 첫날 밤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이것이 내가 재판정에 선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종이 한 장 본 적도 없고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혼 첫날 밤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동서고금에 어떤 놈이 나라가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라고 한 나라가 있던가요? 로마 시대에 그랬나요? 칭기스칸이 몽골 시대에 그랬나요? 어느 나라가 그랬나요? 왜 외국인 신부가 입고 간 그 다음날 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고발하는데 너는 사기치려고 한국 들어왔느냐? 너그 나라는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신부가 신랑을 고발하는 나라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묻지도 않고 따지느냐? 신부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럼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신랑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를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돈 없는 나라에서 온 신부입니다. 그것도 외국인 신부입니다. 돈 없는 외국인 신부를 털어본들 돈 나옵니까?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신랑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신혼 4일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하고 또다시 있지도 않은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게르만족이 남하해가지고 온 나라를 쓸어버릴 때 그때 게르만족이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저 흉노의 왕 아틸라가 빼갈 쳐먹고 눈가리가 뻘개가지고 도끼를 휘두르면서 쳐들어갈 때 그 흉노의 아틸라의 나라가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라고 하던가요? 내가 오늘 국가 배상을 하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이유가 있어.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국가 배상을 하면 국가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돈을 안 주느냐? 바로 국가도 한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손해볼 짓대? 내가 왜 손해볼 짓대? 그리고 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봉을 들고 두드리면 되지. 이것은 국가 배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두드리면 끝나는데 그게 뭐 어려워? 아주 간단하지. 네가 몇 년을 고생하고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잃어봐 국가는 절대 배상해 주지 않아.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해야 될 존재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행령을 하면 아니 되고, 국가의 공무원이 말도 되도 않는 행정을 하면 아니 되고, 국가의 공무원이 계산이 나오지도 않는 말도 되도 않는 산업을 설계하면 아니 되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국가의 지침을 어기면 아니 되고, 따라서 국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정대해야 될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주머니를 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엄연한 국가의 부서입니다. 정부 부서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한테 단 한 푼도 배상해 주지 않아. 이게 국가의 만행입니다. 네가 아무리 고생하고,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네가 아무리 집안이 부서지고 가정이 부서져 봐라, 그건 네 사정이야. 이게 바로 국가의 만행입니다. 이게 국가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남 곡성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간 이 허드허드 과자 장사가 느닷없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에 잡혀간 이유가 뭐냐? 여자를 강간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허덕과자 장소는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여자를 강간했다입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러나 이유는 알지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까막사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있는 큰딸이 임신 5개월 상태로 아버지를 면회러 왔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가지고 이 큰딸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의 과정에서 큰딸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 5개월짜리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남 곡성에서 이 여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여자를 찾아냈는데, 이 여자가 나는 당신 아버지를 모른다, 단지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나를 강간한 것은 이모부가 강간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필 이력서를 자필 진술서를 써가지고 이래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임신 5개월짜리 큰딸이 유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황당하게 만듭니다. 이 이모란 여자가 몇 번이나 남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모에게는 2년 몇 개월인가 떨어지고, 이모부에게도 역시 2년 몇 개월인가의 형이 떨어졌습니다. 있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를 강간했다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주범들은 징역 3년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범행이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상습범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이 억살이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국가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손해를 봐, 이겁니다. 죄가 있고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단지 이렇게 국가 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말 한마디 떠들면 돼. 그게 뭐 힘들어? 네가 그동안에 억살이를 했던 거 억울하지? 그건 네 사정이야. 네가 그동안에 돈 많이 쓴 거 불하지? 그건 네 사정이야. 이게 바로 이 국가 배상 소송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문대를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이 교육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의 발령이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왜 여자를 강간을 해? 네 강간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강간을 가? 그리고 모텔에 갔다고 하는데 그런 모텔 나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난 후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근 한 달 동안 유치장에다가 이 남성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혐의 없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직장에서 강간범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국가 공무원 그것도 역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배상 소송에서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유 없어 하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진술했느냐?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이 여자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 여자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다가 특정 대상을 아무렇게 인식을 하고 부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공무원 합격을 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휴대폰을 분석한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남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 엄마라는 사람은 바로 합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에 내가 왜 당신 딸을 임신을 시켜? 내가 왜 당신 딸을 강간을 시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어떻게 일관되게 일만 하면은 그게 사기가 합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기가 일관되게 말만 하면은 그것이 현행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국가소송 그 판결문에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혐의 없음 해가지고 풀려난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혐의가 없는 사람이 왜 인생이 무너져야 되지요? 그것도 유치장에 살았으니까 경찰 조사에 또 남습니다. 그게 유치장에는 하루만 살아도 바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란 것도 한 번만 받아도 그게 경찰 기록에 남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현재 다니던 직업을 잃고 미래에 대한 교육 공무원의 길도 잃어버리고 이건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국가가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진술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며 단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가가 배상 안 해준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처벌을 받아야지요. 경찰이 뭐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조사를 하고 제2 유무를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경찰 아닙니까? 누구 하나라도 처벌을 받아야지요. 누구 하나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소송에서 패소한다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남 곡성 사건도 역시 패소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고서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들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소한 검사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판결한 판사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공무원을 앞에 두고 바로 무너져야만 했던 이 사람도 역시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 쌓인 만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분노하느냐? 아닙니다. 개돼지가 어떻게 분노를 해요? 개돼지가. 국민은 개돼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돼지가 어떻게 분노를 합니까?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면 진실이란 것은 무엇인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 되지요? 우리나라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공장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을 조금만 틀리게 하고 일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 제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지던가요? 그런데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펜대를 굴리면서 사람의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방에 이게 바로 과속 방지턱이 대한민국 있습니다. 국가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오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잡아놔놓고 이상한 옷을 입고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여자를 강간했지, 네가 강간 안 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국가는 어느덧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가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단지 저 사람이 강간을 했잖아. 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했으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야. 국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도적놈이, 강도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시장이나 상점을 털면서 500m 앞 고비를 내놔라 하는 것하고 구간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국가소송,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 열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가배상소송을 약 지금 300m 목표로 가고 시속 있습니다. 30km 구간입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내가 물어볼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로마가 그랬는지, 구간입니다. 몽골이 그랬는지, 저 게르만 민족이 그랬는지 내가 물어볼 것입니다. 잠시 후 마찬가지로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아니,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 미수다. 내가 물어볼 것입니다. 저 옛날에 흉노라는 민족이 그랬는지, 저 옛날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그랬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결하는지 전방에 내가 과속 볼 것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도 막 철철하게 오는데 오늘 국가배상소송 때문에 열 바짝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이 잘못되면 감정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법이 처벌을 잘못하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은 이야기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마라. 분노를 하지 마라. 그러면 바꿔야죠. 법을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꾸느냐? 개돼지를 상대로 뭐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리고 오늘도 유죄추정 앞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앞에서 또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한테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커브에 주의하세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